저는 예전에는 월에 200만원, 100만원 매출 그런 수준이었어요. 지금 월 매출 한 1, 2억 정도, 16억에서 20억 정도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냐? 지금 바로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거 한 줄이 훨씬 중요하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업 비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게. 자, 글천개입니다. 오늘은 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가? 라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확실한 솔루션을 드릴게요. 저도 겁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이름하여 무조건 돈 버는 콘텐츠 만드는 원리. 안 되면 저 멱살 잡으세요. 이런 영상 찍는 이유는 좋아요 한 개만 눌러달라고요. 저처럼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한테 제 경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월에 200만원, 100만원 매출 그런 수준이었어요. 지금 월 매출 한 1, 2억 정도, 16억에서 20억 정도 매출 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자 될 정도의 매출은 아니라는 건 알아요. 처음에는 근데 많이 팔기 위해서 판매글을 많이 썼습니다. 저보고 글 1000개 쓴 거 어디 있냐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1000개만 쓴 거 아니에요. 글 1000개 라인 맞추려고. 판매하는 장사치 글만 10만 개 넘게 썼을 겁니다. 그 가운데는 블로그나 사이트, 뭐 카페나 커뮤니티에 복붙한 것도 되게 많고요. 제가 실제 제 생각을 쓴 글도 3000개 이상은 썼어요. 아무튼 글을 써도 아예 안 된 건 아니고 성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성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즉 뭐냐면 글 하나 쓰고 저도 40만 원도 벌어봤고 뭐 98만 원도 벌어봤고 600만 원도 벌어봤어요. 간간히 그리고 들어오는 강의도 건당 30만 원씩 받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저한테는 없던 일이고 그런 금액이어서 되게 감격스럽긴 했는데 지나고 나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강의나 세미나를 열어도 10명도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한 50명 한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얼마나 쪽팔렸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줄여서 먼저 해놓고 5명만 받을게요. 그래서 더 오면 늘려야겠다라는 얄팍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유튜브는 뭐냐면 10개도 안 올렸어요. 오늘 유튜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근데 신청자가 100명이 넘게 나오고 전자책도 일주일 만에 4000명씩 받아가시는 걸 보고 제가 느낀 점은 있어요. 왜 이런 효과가 있냐면 이게 유튜브는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한테 계속 던져주는 게 그 유튜브라서 그렇고요. 가령 여러분 그 자연인 프로그램 아시죠? 얘네들이 일주일에 재방되는 횟수 아십니까? 400회가 넘어요, 무려. 유튜브는 이런 자연인 같은 프로예요. 사람들한테 막 뿌려줍니다. 근데 블로그는 어때요? 보물섬이에요. 내가 가서 찾아야 돼. 못 찾으면 못 찾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요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뭔 얘기냐면 실력하고 전혀 관계없다. 돈 버는 거. 제가 이 교대역에 있으면서 여기 1년 넘게 이 사옥을 운영하면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얼마나 많이 쑤시고 다녔겠어요, 제가? 물론 먹는 데는 레파토리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 가다 보면 2층에 스키당이라고 있어요. 여기 우연히 들어간 거거든요. 누가 한번 샤브샤브 집이 있네 해서 들어가 보자고 해서 들어가서 먹었더니 겁나게 맛있고요. 인테리어도 진짜 고급져. 저 전날 술 먹고 왔는데 오늘 또 술 먹고 싶더라고. 그 정도로 맛있어요. 아재들 입맛에도 맞고 근데 분위기가 고급져서 여자분들 와서 대화하기도 좋고 회식 장소로도 정말 최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1년 만에 알았다니까 여기를. 이 동네는 제가 빠삭한데도요. 왜 그랬다? 모른다야. 한마디로 모른다. 이 집은 억울할 거예요.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었어.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갔으면 매출 더 많이 났을 거 아니겠어요? 마케팅은 아냐 모르냐의 싸움이지 실력?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인테리어에다 몇 억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려는 얘기는 단 한 줄이에요. 내가 장사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이 날 모르는 거예요. 그 스키당인 거예요. 반대로 알면 거기는 이제 인기 있고 맛집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맛집에 갔더니 되게 맛없는 집보다 2배, 10배 맛있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건 런던 베이글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현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체 왜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이토록 많은 분들이 몰렸던 걸까? 이런 걸 깨닫고부터는 실제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벌까? 라는 그 의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수십억씩 단기간에 계속 벌어 제끼는 이유가 있었구나.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 정도만 알아도 저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더라도 최소한 실패는 안 하겠네? 본전치기 이상은 무조건 하겠다라는 지금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너무 쉽죠. 잘생기고 실력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알려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폭발적으로 알려진다? 아니에요. 극소수한테 알려줘도 돼요. 최소한 아무 돈도 안 되는 독서만 한다든지 강의만 들어다니는 거. 이래서 매출 고민은 도리어 더 커지는 악순환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말이 나와서 말인데 독서법이라는 건 어떤 수단을 찾는 거거든요. 독서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한 줄만으로도 몇 억도 벌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독서법 같은 걸 파지 않아요. 그 안에서 정보를 찾지, 나한테 필요한 걸. 독서법을 왜 찾습니까? 저는 글을 많이 쓰고 또 잘 쓰면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근데 착각이었습니다. 다 돈이 생각보다 안 벌리니까 이제 인스타도 하게 되고 티스토리도 하게 되고 다른 거 더 배우고 이렇게 별짓 더 하게 돼서 몸만 더 바쁘고 현타만 더 오는 거예요.
다음날이 오는 게 싫었어요. 이제 재미가 없거든. 아니 하루에 돈 10,000원이라도 벌어야지 재미가 이게 붙는 건데, 인간적으로 이건 뭐 오히려 새벽까지 근성으로 쓰는데도 택도 없네. 돈도 안 벌리고요. 그런데 더 좋다는 유튜브는 처음에 그랬죠. 내가 뭐라고 자격도 없는데. 그래서 건너뛰고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했고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썼는데 이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진짜 잘 나간다는 분당의 대행살제에 찾아가서 의뢰했더니 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은 인간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회신도 없어요. 그렇게 낭떠러지까지 가서 이제 포기하고, 그러다 다시 온라인에서 손수건도 이제 팔고 전자제품도 이제 소싱해서 팔면서 조금씩 먹고는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미래가 없어요. 당장 입에 풀칠하는 건 행복한 일이긴 한데 나도 저축도 좀 하고 집도 좀 사고 싶은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저같이 이제 뭐냐면 용기 없고 내향적인 사람은 계기가 있어야지만 움직이잖아요. 마침 책을 제가 공저로 집필한 게 있는데 이 책 홍보하려는 얄팍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계기죠. 내 자체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하지만 책 홍보는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단 한 권이라도 팔라고. 왜 그랬냐면 혹시라도 운 좋게 책 팔면 또 많이 알려져서 부자가 되겠구나. 그럼 여태 넉넉하게 주지도 못했던 와이프한테 생활비도 집에 좀 잔뜩 갖다 줄 수 있겠구나. 그 사방에서 강의 제안도 마구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쪽팔리고 욕먹고 이런 거보다는 더 가치가 크다고 본 거예요. 영상 몇 개 올려보지 뭐. 그런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 저는 진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꿈같이 원하던 결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뭔 대단한 계획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그저 우연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뭐 토목기사 같은 걸 따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뭐 경력을 쌓고 해도 바뀌지 않았어요, 인생이. 근데 이때부터 바뀌더라는 겁니다. 유튜브 하라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걸 아는데도 저는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뻔한 경험을 해보니까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대체 왜 사는가? 그리고 언제 사는가? 이거예요. 이건 선택지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해야지 이야기가 쉽게 풀려요. 이거 중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번 영상이랑. 여러분 만약에 동네에서 밥 먹을 때 어디 가서 드십니까? 아까 스키당도 설명드렸는데 저는 중국집, 냉면집, 그리고 설렁탕집, 그리고 뭐 콩나물 국밥집 이 네 군데 중에 하나를 가요. 제가 있는 교대에서는 식당만 100군데가 넘어요. 저는 그 중에 이렇게 네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 오늘은 다시 여기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서 각 식당 실력이 평균이라면 즉 이제 뭐냐면 10,000원짜리도 있고 12,000원짜리도 있지만 그 가격 내고 먹어도 아깝지 않다. 그 정도는 맛있다 라고 하면 내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그럼 내가 만약 그 네 군데의 식당에 안 갔다면 선택지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왜? 모르니까. 그럼 나를 선택할 사람들을 지금보다 많이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료 체험을 시켜서라도 먼저 먹게 체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안마기 시장도 어떻습니까? 완전 포화 시장이죠. 그런데 어느 날 풀리오라는 안마기가 나왔잖아요. 2000 몇 년도인가 아무튼. 근데 최근까지도 공격적으로 체험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안마기 분야에서 선택지가 된 거예요. 완전 후발주자였는데 지금은 100만 대 팔고 매출도 500억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사 먹기 전에는 그리고 써보기 전에는 절대 그 음식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기존에 이미 식당에서 돈 주고 사 먹은 사람만 이 식당의 맛을 아는 거고 이 사장이 글이나 유튜브 어디 나와가지고 저희 식당 맛집이에요 이렇게 하면 맞아, 먹어본 사람만 저 집 맛집 맞아, 또는 맛없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정보의 종류가 나와요. 그 신규 고객을 모으고 싶다면 객관적 정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 정보는 기존 고객한테만 쓰는 겁니다. 이건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만 이해해도 돈 버는 글은 어떻게 쓰냐, 영상은 어떻게 만드냐 이런 방법론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마치 독서법처럼. 결론적으로 잘할 필요 없고 도구만 잘 고르면 돼요. 우리가 사과 깎아 먹을 땐 과도를 쓰고 밥 먹을 때는 수저를 쓰듯이 바로 예시를 들어보면 내 식당 맛있어 라고 하면 그건 주관적인 정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경험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 알게 된 사람한테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맛있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 있냐고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신규 고객이 필요하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왜냐면 지금보다 매출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 매장에 안 온 사람도 나를 믿고 오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업종이 변호사든 병원이든 요식업이든 그럴 때 객관적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걸로 신규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다? 손님이 한 달에 1000명 오는 맛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포스를 까서 실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맛집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 예시는 띄워놓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근거만 담은 그 한 줄만 있어도 블로그만 해도요. 첫 문장부터 빡 살아납니다. 이 블로그가 생기를 띄어 첫 문장부터. 그리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신청자 수가 2배, 3배 늘어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피드도 마찬가지로 첫 줄부터 딱 호기심이 생기는 거고 유튜브 쇼츠 요즘 가장 뜨는 거잖아요. 이거 오프닝 대사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신청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0% 최대 뭐 4배까지 늘어난 사례가 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월 매출 2억까지도 만들었어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견적서, 계약 전에. 이런 분들도 당연히 매출을 몇 배 이상 올리려면 이런 근거로 담은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냐? 지금 바로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거 한 줄이 훨씬 중요하지.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물론 이 비슷한 표현들로 많이 쓰시겠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귀찮긴 하지만 재주문율이
62%였어요. 총 주문이 그러니까 200건이었는데 그 중에 130건이 제 주문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벌써 신뢰감이 가죠. 주장이 이런 근거 한 줄만 넣었더니 객관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업종 이렇게 보면 물론 학원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학원 분야 같으면 이렇게들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기초부터 잘 가르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밑에 이제 아웃풋 많이 얘기들 하시겠죠. 이건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학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학부모들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재등록률 이런 거 있잖아요. 72% 가령 72%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 2개월 유지율은 88%야. 그러니까 이건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있느냐, 이걸 썼느냐 안 썼느냐가 기초부터 잘 가르칩니다라는 이 문장을 확 살리는 거죠. 신청자가 확 늘어나는 비결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밥이 맛있습니다. 이거보다 리뷰 수 가령 347개 그리고 평점 4.7점 그리고 리뷰수 347개 중에 250개가 밥맛이 좋았음 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60%는 일본산, 40%는 한국산 이렇게 섞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쓰면 그 주장이 확 살아나죠. 그 문장이 확 사는 겁니다.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컨설팅 분야. 우리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80%가 넘기 때문에 이거 하시는 거고, 킥은 뭐냐면 이런 거조차 없는 분들을 위한 게 바로 뒤에 또 나와요. 일단 그럼 컨설팅 분야는 어떻게 쓰냐면 저 같으면은 맞춤형 전략 제공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기업 개인이든 이런 것들. 근데 우리에게 컨설팅 받은 A업체가 3개월 만에 매출 상승률 32%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 쓰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찾아봐야 돼요. 귀찮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주장만 하지 마시고, 주장만 하면 이 업체를 원래 알던 사람들 빼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주장에 근거만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업 비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걱정되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나는 그런 성과가 그런 거창한 성과가 없는데 리뷰수 400개가 없어. 나 5개밖에 없어. 혹은 빵건밖에 없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솔루션 드리는 겁니다. 먼저 한 5개, 4개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히려 더 좋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까놓고 얘기하면 강의 또는 전자책 또는 컨설팅을 5명밖에 못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저 같으면 저는 지금까지 단 5팀만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한 팀 한 팀 직접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5팀만 받아 진행해보니 전원이 만족하고 후기까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만족도 100% 달성했어요. 또는 5팀 중에 4팀이라면 80% 달성했어요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게. 숫자가 작다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5개밖에 못 팔았어. 내가 납품한 5건 중에 그 중에서 3건이 제 주문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재구매율이 60%라는 거죠. 이유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숫자가 작다고 여기서 이제 물러서시면 안 돼요. 이건 항상 프레임 싸움입니다. 97%냐 3%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너무 작아서 내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시면 돼요. 솔직하면 되고 뻔뻔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잘 뽑아낼 수 있냐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인간미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럼 마지막 0건은 어떻게 했냐?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으로 보여드렸는데 저 또한 후기가 단 한 개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주는 전략이 거기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객관적인 문장을 가지고 시작한 그 글이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무료로 준다고 해보세요. 8명이 받아가든 4,900명이 받아가든 3,000명이 받아가든 그건 관계없어요. 3명만 받아가도 10번만 하면 30건이 넘어가요. 그 안에 또 후기들이 또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고맙다고. 그럼 어때요? 그게 더 쌓이는 거예요. 축적되고 중첩되죠. 그걸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쭉쭉 나가시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활용점정 주인장의 철학이 한 스푼 들어간 겁니다. 가령 나는 백반집을 하는데 쌀이 중요한데 쌀을 일본산은 60%를 쓰고 평택산은 40%를 섞어 쓴다.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손님이 가장 맛있다고 하더라. 이걸 우연히 발견한 거죠. 이런 비율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밥 짓는 물은 야채와 한우 우린 육수를 쓴다. 이거 어때요? 맨날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아주 별거 아니죠. 근데 이런 컨셉만 있어도 재미가 있잖아요. 기억에 남고. 이거를 만약에 쓴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보통은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우리 식당은 밥이 맛있어요. 뭐 어디 쌀. 그런데 살짝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런 건 주관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들은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해요. 아, 이 집 맞아. 맛있어. 또는 맛없어. 맛없어 하는 사람 다시 안 오겠죠? 근데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선택지 안에 들어가서 이 집에 이제 가끔 오겠죠? 그 반대로 이제 이 집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 말을 들으면 납득을 할까요? 밥이 맛있어? 이렇게 말 안 하는 집도 있나? 그럼 우리 집 밥맛은 썩었어. 이렇게 하는 집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그래서 들어가지고 신규 고객을 모을 때는 객관적인 사실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당은 고시익할이 60%, 이천사 40%를 섞어서 밥맛이 끝내줍니다라고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이건 예시를 위한 표현이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 식당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두 문장 중에 어느 문장이 더 끌릴까요?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신규 고객을 모으는 거고, 신규 고객을 많이 모은다는 건 뭐다? 그만큼 그 사람들의 선택지 안에 보통 3가지에서 5가지 선택지를 보통 사람들이 갖는다고 하는데 그 선택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이게 끝이에요. 이걸 가장 잘하는 게 유튜브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글은 이런 식으로 쓰고 이런 글이나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일단 궁금하죠? 호기심이 발동해요. 이런 집이 만약에 나 사는데 근처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 생각 드는 게 당연하죠. 그럼 글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와서 그 돈 주고 먹을만 하면 이제 선택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부차적인 것들에 신경들을 많이 써요. 가령 인테리어에 몇 억을 들이고 이런 건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식당에 가는 본질은 뭡니까? 그 맛이잖아요. 그리고 그 맛을 내는 방법 정도를 알면 호기심이 생기는 거고, 그럼 맛있는 한 끼를 먹고 싶은 사람들 마음을 그 식당 주인장이 안다면 부수적인 것들에는 돈 안 들이겠죠. 차라리 그 돈을 딴 데 쓰겠지. 돈 한 푼 안 드는 객관적인 정보만 담으면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는 뭐가 있어요? 객관적인 요소에는 뭐 후기량, 판매량, 뭐 재료의 비율, 또는 뭐 자료 조사한 거, 논문이나 뭐 실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표면에 드러나는 수치들이 대표적이죠. 주관적인 정보에는 어떤 게 있죠? 의견, 뭐 주장, 이런 게 대표적이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든지, 나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나의 앞으로의 목표는 뭐 강남 빌딩을 산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등에 쓸모가 없죠. 더더구나 주장이에요. 근거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정리하면 돈 버는 건 뭐다? 실력 아니다. 나를 선택해줄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 그 싸움입니다. 신규 고객을 만들고 싶으면 객관적인 정보로 먼저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기존 고객한테는 어떤 말을 쓰냐면 맛있다 같은 주관적인 정보를 쓰는 겁니다. 이게 컨텐츠를 만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을 쓰시고 영상을 만드실 때 이런 것들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 의견이나 주장을 넣었으면 거기다가 근거를 다른 연습을 해보세요. 요거 하루 만에 해보시면 대폭 컨텐츠의 질도 높아지고 신뢰도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서 다 답글 달아드릴게요. 야, 너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고민부터 하냐?